자, 저희 오늘 이분과 함께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A 부동산 투자자문 유광수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 좀 풀어주실까요? 네, 오늘은 그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변화에서 큰 틀에서 약 한 20년간의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조급하게 좀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투자를 못 하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 현 정권 전에 5개 정부 정도를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대중 정부고요. 지금 1998년 2월부터 2003년 2월까지였기 때문에 IMF 때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 정책, 부동산 관련된 내용들은 대부분 규제 완화된 정책을 썼었는데요. 정책들을 보시면 현재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분양가 자율화 정책, 그리고 소형 평형의 양도세 면제, 그리고 분양권도 전매가 가능했었고요. 청약 재당첨도 허용이 가능했었습니다. 지금은 청약 재당첨 같은 것들이 다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가능했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침체기를 걷다가 2001년부터는 부동산 시장이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 집값 상승률은 2001년에 9.9% 정도가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2002년에는 16.4% 정도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지금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바통을 터치를 해줬는데요. 그 뒤에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총 5개 중에 두 번째 정부인데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참여정부라고 불렸었던 노무현 정부에서는 마지막에 지금 김대중 정부 마지막에는 가격대가 좀 가파르게 올랐었기 때문에 강력한 어떤 규제 정책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투기 과열 지구 확대, 현재하고 지금 상당히 비슷한 모습입니다. 투기 과열 지구가 확대됐었고요. 그리고 다주택자는 양도세가 중과됐었고 분양가 전매 제한 확대, 그리고 청약 가점제 시행, 그다음에 DTI 도입, 이런 여러 가지 규제 정책들이 현 정부와 비슷하게 규제 정책을 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보시면 임기 5년간 집값은 50% 이상 상승하는 것들을 보셨습니다. 이 부분들이 좀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현 정부도 그렇고 노무현 정부도 그렇고 강력하게 규제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가격은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 이제 국제적으로 봤을 때 미국발 금융위기가 오면서 이명박 정부 때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 정책들을 폈는데요. 지금과는 반대적으로 취득세가 감면이 됐고요. 고가주택 기준 조정, 그리고 양도세율도 완화를 시켰었고요. 그리고 서울의 강남 3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해서 투기 지역에 를 해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전체적으로는 위축이 됐었고, 그다음에 부동산 침체기였었고요. 전세값만 이상 현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현 정권에서 전전 정권인데요. 취득세 감면 같은 경우에 현재는 지금 취득세는 1주택자 말고 2주택자부터는 8%, 그리고 3주택자부터는 12%로 해서 취득세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가중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정권만 보시더라도 약 한 10년 전만 보시더라도 취득세가 감면을 하는 시기도 있었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하는 정책이 계속되지는 않는다라는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뒤에 내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정부인데요. 2013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박근혜 정부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규제 완화된 정책을 폈었는데요. 양도세 감면, 그리고 재건축 요건과 그다음에 청약 요건을 완화했었고요. LTV, DTI 다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주택 매매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고요. 2015년에만 120만 건이 기록이 해서 부동산 가격이 조금 오를 만한 조짐들이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계의 채무도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현 정권으로 현재 문재인 정권으로 2017년 5월부터 현재까지 정부가 지금 그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들을 피고 있는데요. 약 한 3년이 만 3년이 조금 넘은 시점이고, 아까 두 번째 제가 설명드렸던 노무현 정부 때와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거의 다 유사합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기 과열 지구가 확대됐었고 다주택자가 양도세가 중과됐었는데 상당히 많이 중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취득세율도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요. 재건축 환수제,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이 됐었고요. 그리고 강력한 세금과 대출 규제 도입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강력하게 부동산을 규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임대차 3법이라든지 아니면 주택임대사업자의 여러 가지 혜택들도 축소한다든지 하는 규제책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규제책을 했는데 부동산 가격은 정부 출범 후에 서울의 아파트 값은 약 5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규제와 그다음에 완화 정책과 부동산 가격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5개 정부의 정책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규제책이 있었고 그다음에 완화 정책을 한 그 정부가 있었었는데요. 완화 정책을 한 정부 말고 규제책을 했던 정부에서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큰 그림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규제 뒤에는 필연적으로 완화 정책이 따라왔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현재는 강력하게 규제하는 정책들을 피지만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부동산 침체기가 다시 올 것이고 침체기에는 또 부동산 완화 정책으로 돌아갈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동산 관련된 정책은 진보이냐 보수이냐 이 부분이 아니고 부동산이 침체됐었냐 침체되지 않았었냐의 문제를 가지고 규제나 아니면 완화 정책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는 완화 정책들이 또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부동산 투자에 임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